문정권 두 번째, 킹태자 김경수. 킹태자라는 것은 킹크랩, 드루킹 팀이 만들었던 매크로 있죠, 그죠? 댓글 조작하는 그 킹크랩 덕분에 황태자로 대접받는 남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태자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뭐 노무현 교라고 얘기해도 좋고 노무현 패밀리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 봉화를 가보면, 봉화를 보면요, 거의 종교입니다. 종교. 무덤에 그렇게 말이지, 그 메카처럼 매년, 메카는 평생에 한 번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친노들 보면 매년 가요, 매년. 뭐 1년에 몇 번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묘지 숭배를 이렇게 하는 집단은 아마 세상에서 친노들 뿐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 노무현이 사기를 어떻게 쳤는지는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대표적인 사기가 이제 저거 아닙니까? 그 희망돼지 저금통. 그 생각하면 참 지금 또 어이구 싶어요. 그 다음 삼성 엑스파일.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정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이 위에서 모든 것을 바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아무튼 이 노무현교 그 삼위일체,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 이 세 사람이 같이 서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또 김경수가 뭘 설명을 하고 이 문재인이 아주 열심히 쳐다보면서 듣는 모습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 글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누가 주구인지 모르겠다. 김경수가 죽은 거다. 두 사람 관계를 여하튼 짐작할 수 있다. 어떤 그 파워 블로거가 쓴 글이에요. 쓴 글인데,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에게 있어서 김경수. 2010년 9월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였던 김경수, 김정호도 얼마 전에 국회의원 됐죠, 그죠? 김정호 두 사람과 블로그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경수가 블로거들의 까칠한 질문들에 마치 사전에 작성한 대본을 읽어 내려가듯이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 정도의 참모가 곁을 지켜주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노무현도 비서로 썼고, 그죠? 그 다음에 문재인도 거의 최고의 참모로 썼죠. 노무현 대통령이 김경수를 가장 가까이 두고 썼던 이유를 그 자리에서 단박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래 보면요, 킹크랩 쿠데타를, 킹크랩 댓글 조작을 김경수만 알고 문재인이 몰랐다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누가
제 댓글에 얘기를 해놔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드루킹하고 김경수가 만나기 전 처음 만난 게 2016년 6월 30일인데 그 판결문에 나오기로 그 2달 전에 송인배가 드루킹을 데리고 문재인을 찾아가가지고 문재인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킹크랩 쿠데타는 김경수와 드루킹의 작품이 아니고 누구의 작품이다? 문재인과 드루킹의 작품이다.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드루킹이 김경수 이름을 바둑이라고 붙였을까? 왜 그랬을까? 광화문, 즉 문재인 따라다니는 사람 정도, 따라다니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바둑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김경수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딱 보여준 게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10일 날 취임식이 있었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문재인 옆에 누가 타고 있었냐 하면 김경수가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취임식 날도 취임식 가는 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 옆에 김경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보다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까? 예? 김정숙보다도 더 가깝다 이 얘기입니다. 김경수가. 그래서 이승민이란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김경수가 어떤 특별한 공을 세웠기에 취임식장으로 향하는 이 상징적인 순간에 문재인과 동승하는 특별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문재인도 김경수의 업적을 알고 있었고 그 업적은 드루킹 달빛 기사단들이 만든 것이죠. 킹크랩을 통해 가지고 댓글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 특검이 아닙니다. 문재인 게이트입니다. 나는 이 말이 정확하다고 봐요. 지금 보세요. 이게 여기 두 사람이 이제 식장에 가는 사진인데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죠. 이런 광경은요, 아마 전무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누구를 태워야 되겠어요? 자기 부인 옆에 태워야 되겠죠. 그죠? 이 장면을 볼 것 같으면 김경수를 딴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초특급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일한 슈퍼 공신이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장에 갔는데도 바로 옆에 딱 태웠다. 제가 억지 쓰는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취임식을 마치고 와서도 청와대에서 이제 직원들의 환영을 받는데 그 환영받는 자리에 안내도 누가 하느냐 하면은 김경수가 합니다. 누가 청와대 주인 같아요? 난 이 장면 보고 참 누가 청와대 주인인지 헷갈려요. 보세요. 이 사진 보세요. 사진이 많은 것을 말해준대. 김정수는 저 뒤에 따라오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권력에 도취해가지고 김경수를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지사에 출마시켜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독배를 마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요,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드루킹을 토사구팽시킨 거. 너무 악랄하게 토사구팽시켰어요. 드루킹 공로는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를 이렇게 앞에서 사진 두 컷에서 보듯이 저런 대우를 할 것 같으면은 드루킹의 공로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다면은 그 정도의 대우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고 오히려 아웃시키는 머리에 이 일이 터졌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김경수를 차기 대선 후보로 띄우기 위해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은 겁니다. 소위 노무현교 3대 세습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정치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엄청난 일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 일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절정이 뭐냐 하면은 노회찬의 죽음입니다. 이 욕심 안 부렸으면요, 노회찬 안 죽었습니다. 김어준이 지금 말하자면 최고의 문스피커 아닙니까? 그죠? 한국에서 지금 최고의 문스피커. 문스피커가 제법 되죠, 그죠? 김어준, 김용민, 김재동, 이런 사람들, 지금 KBS, 그 다음 주진우, MBC, 그 다음에 교통방송, 이래가지고, 중요 뉴스 관련, 정치 관련 프로그램들을 중요한 걸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김어준이가 문재인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에 속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겁니다. 김어준이가 문제를 불러일으켰거든요. 12월 달, 2017년 12월부터 매크로가 작동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의혹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결국 이래 사단이 돼가지고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하고 민주당이 매크로 공작이 있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죠. 그죠? 이게 이 사건이 들통나게 된 결정적 계기입니다. 정부 비방 댓글 조작 누리꾼을 잡고 보니 민주당원이더라 하는 이게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4월 13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누리꾼 3명이 구속되는데 그중 2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더라. 요게 김어준이 블랙하우스에 나와가지고 김어준이 블랙하우스 진행을 맡았다가 얼마 못하고 블랙하우스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죠? 왜 그래 됐어요?
너무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니까 아마 사상 최대의 편파적인 보도였을 거예요. 블랙하우스가. 정봉주를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진을 그죠? 다 막 보여주고 했잖아요. 그죠? 저편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언론을 조작을 해도요. 이런 수준으로 눈에 다 보이게 조작한 거는 김어준이가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김어준 다스베이다를 아직도 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참 어떤 면에서는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이 왜 그리 어리석을까?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지난 1월 말입니다. 방송에서 네이버에 게시된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기사 등에 실린 문재인 정부 비판. 왜 남북 단일팀 만들려고 하냐. 이때까지 고생해가지고 저걸 해놔나 대표팀이 되는데 왜 북한팀은 공짜로 끼워주려고 하냐. 이런 댓글이죠. 그죠? 댓글에 매크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김어준이 이런 선동을 해놔놓으니까 문바들, 이 누리꾼이라는 거의 문바들입니다. 문바들이 청와대에다가 막 청원을 막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2월 7일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수사 그 핵심 뭐냐 하면은 드루킹이 특정 기사와 댓글을 지목을 하면은 이제 일시에 공감, 비공감을 클릭하는 방식이다. 이제 킹클랩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요. 이게 누구 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자한당 쪽에서 이 짓 한다고 이제 딱 요놈들 잡았어. 딱 이제 해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놈이 감히 말이야 우리 달님을 건드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문바들이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적 오발탄이 되어버렸어요. 잡고 보니까 킹크랩 쿠데타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실행 주범입니다. 그죠? 실행한 데선 주범입니다. 드루킹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일이 막 뒷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드루킹이요. 이거 잡히기 전에 변호사 면담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은 드루킹이 죽을 뻔했대요. 누군가 죽이려고 했대요, 자기를. 근데 사실은요, 경찰에 잡혀버린 게 천만다행이에요. 3월 21일 날 경찰에 잡혔거든요. 경찰에 잡혔는데 경찰이 잡아놔놓고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잡아놔놓고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은 사실 자체를 은폐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그래서 24일 동안 잡은 사실을 은폐하고, 은폐했다가 누구한테 들통이 난 겁니까? 한겨레 기자한테 들통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김경수를 위해서 아예 막 거짓말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했죠. 사실은 그 보내온 문서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거의 읽어보지도 안 하고 의례적으로 대답만 한 거다. 고맙다고 인사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무관하다는 식으로 경찰이 이제 대변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 검찰에서는 이 드루킹의 진술에 의하면은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경찰보다 더 심하더래요. 김경수 관련 얘기하지 마라. 빼라. 요구하더래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다 뒤집어 써라. 이 얘기죠. 이제 이게 경찰이 이제 해명해 준 겁니다. 텔레그램만으로 연락을 했는데 거의 읽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고 인사청탁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거의 읽지 않았다. 그게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요, 이게 묘해요. 요거요,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문 정권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요. 드루킹이 경찰에 잡힌 게 3월 21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무렵부터요, 이재명을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초점을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에? 이재명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것도 전부 날조죠. 그죠? 해경군, 김씨, 김부선 이 전부 날조입니다. 그러면 그 드루킹 말고도 날조 팀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하자면 드루킹만 대선 때 공작을 한 게 아니고 대선 이후에도 해경군 김씨다, 김부선이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지금. 해경군 김씨도 그렇고 김부선도 그렇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문바들이 레몬 테라스든가 그래서 주도해가지고 문바 이 그룹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무차별 공격을 해가지고 이재명 사퇴하라 하는 걸 뭐로 올렸습니까? 검색어 1위로 올렸죠. 지방선거 중에, 과정 중에. 그래가지고 여하튼 이 시기부터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막 폭발한다. 왜 그랬을까? 에? 초점을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맞춘 겁니다. 그러고는 청와대가 참 이 사람들 참 뭐예요? 권력에 도취해가지고 문제를 좀 제대로 풀려고 하는 그 이성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친 청와대라고 그랬는데 이 권력이 검찰과 경찰을 에게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더라도 남들이 잘 안 보이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이렇게 내놔놓고 하는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청와대가 아예 공개적으로 김의겸이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하면서 수사 교실을 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저가 딱 규정을 해요. 사건의 본질. 수사하기 전에 아예 본질을 규정을 해요. 누군가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했다. 정부 여당이 피해를 입었다. 이게 교시입니다. 그죠? 교시. 요래 조사해. 요런 결론 얻어내.
만들어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죠? 검찰과 경찰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밝힐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밝혔는데 저거 다 결정했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이게 그죠? 이제는 댓글 공작에 김경수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게 이미 보도가 막 나오고 있고 사회적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의 교만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경찰 검찰에 저런 수사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판을 개무시하고 김경수를 그냥 경남지사로 내세우는 겁니다. 주권자를 뭐로 보는 겁니까? 이 사람들 오만이 그게 달했어요. 수사 교실을 해놔놓고 그 이튿날 바로 뭘 하냐면요. 김경수가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합니다. 출마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그랬죠, 그죠? 권력이 도취돼 가지고 드루킹 댓글 조작에 연루된 게 이미 드러난 김경수가 무모하게 출마 강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 국회의원 초선이잖아요. 초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되고 2년 되고 채 아프고 도지사 나서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이건 주권자에 대한 배신 행위예요. 뭐 한두 달 남은 것도 아니고 뭐 한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더구나 초선이. 왜 그랬을까? 전에 정청래 강의 제가 한 적 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무현교 3대 세습의 황태자가 누구다? 3대 세습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누구로 본 거다? 김경수로 본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경남지사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그 정치적 코스를 만들어 가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요, 이때 김성태가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했죠. 그죠? 그 단식 농성할 때 김성태 조롱은 막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조롱을 받았죠. 문바들한테서. 근데 그 김성태 여기 한찰 때린 젊은 친구 있죠. 네? 그 국회 앞에서 그 한찰 때려가지고 그게 막 이슈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막 특검이 막 그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확 돌아서 버렸어요. 어떠면서 그 김성태 때린 그 친구가 일을 만든 친구예요. 그래서 드루킹 특검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드루킹 옥중 편지를 5월 18일 날 보도하면서 사건의 거의 전모가 사실은 그때 다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드루킹의 옥중 편지는 거의 진실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판결문에서 그거 다 인정해 준 겁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제 김경수가 6월 13일 당선이 되죠. 그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특검 조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회찬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요, 이건요, 죽자마자 1시간 만에 뭐라고 발표가 났습니까? 자살했다. 투신 자살했다. 그 다음에 자필 유서가 있다. 그 다음에 유족은 부검을 원치 않는다. 이거였죠. 그죠? 아니, 있잖아. 그죠? 어떤 죽음도 1시간 만에 그런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최소한 며칠. 최소. 하물며 국회 원내대표가 죽었는데 1시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왜 그랬을까? 지금 보면요, 이건 나중에 또 강의를 할게요. 지금요, 노회찬이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증거로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자살로 몰아가는 사람이 범인이죠. 그렇죠? 범인이 누군지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노회찬을 죽인 자는 누구다? 노회찬을 자산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게요, 이 정권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비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특검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특검에 출석하는데, 출석할 때도 요란했죠, 그죠? 꽃을 뿌리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영화제에서 무슨 상 타는 사람, 최우수 연기상, 주연상, 나무주연상 이런 거 받는 사람처럼. 그래 뭐 손을 흔들고 참. 그래서 김경수와 장미꽃 이래요. 장미꽃을 갖다 뭐 바치고 그랬거든요. 드루킹 진실 밝혀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그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뭘 합니까?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이재명이가 한마디 하면 그 며칠 있다 바로 따라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문재인이었죠. 그죠? 적폐청산 가면 확 따라하고, 루즈벨트를 존경한다 하면 자기도 루즈벨트 존경한다 하고. 정말 웃겼어요 그때. 완전히 따라쟁이. 그 뭡니까 3살 4살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른 하는 거 막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그죠? 김경수도 이재명이 따라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 예? 왜 이재명이 따라하기를, 문재인이나 김경수나 왜 이재명이 따라하기를 할까? 이재명 지지자들의 그 비판을 무마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을 일정하게 포용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도 보면요, 이게 도지사하고 대통령하고 둘이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게,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연출합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잘한 사람이, 이거 연출 잘한 사람 누굽니까? 탁현민이잖아요, 그죠? 이거 다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남 지역 방문에 이 시기에 문재인이 방문했을 때 사진들을 보면요, 김경수하고 문재인하고 극히 밀착돼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나란히고, 한 사람들은 뒤에 딱 서고 두 사람은 앞에 딱 서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는 대통령이 보호하는 인물, 대통령과 동격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왜 보여줬겠어요? 내가 보호하고 있어 이 얘기겠죠. 그래서요, 기사를 보면은 당직 내려놓고 백의종군 선언한 다음 날
문재인 만난 김경수. 사실은 이거 기사가 잘못된 기사예요. 다음 날 김경수 찾아가 격려한 문재인 이래야 돼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 경남은 김경수 지사 취임 후 취임하고 얼마 됐어요 이때? 불과 6개월 됐네, 그죠? 6개월 됐는데 6개월 사이에 이래 얘기를 해요. 6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제조 혁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남의 새로운 도약은 우리 제조업의 중심지 경남을 살리고 한국 경제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막 극찬을 합니다. 딴 데 가서도 이 얘기 좀 하지, 이런 얘기. 그러면서 또 하나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서부 경남 KTX 예타 면제를 곧 결정하겠다. 여기 12월 13일 날 경남 도청에 갔을 때 이 얘기 또 하고 선물 보따리를 풉니다. 국토교통부도 나서가지고 이 사업을 위해 내년도 철도 기본계획 수립 총 사업비에 80억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진주, 합천, 경북, 김천으로 이어지는 서부 경남 KTX의 사업비는 약 5조 3,246억 원이다. 1차 재판 1심 선고 있기 하루 전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이건 전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김경수 재판 전날 재판 선고 전날 촉포를 터뜨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싹 그냥 넘어가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김경수를 압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딴 시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경남은 4조 7천억 원. 두 번째 많은 충북은 1조 3천억 원. 3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챙기는 광주는 4천억 원. 경북도 이건 왜 이리 홀대한지 모르겠어요. 4천억 원. 제주는 뭐 쪼맨하니까 4천억 원. 그렇다 얘기합시다.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이래 보면요. 취임식장 가는 길부터 예타까지 이거는 김경수를 위한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황태자급 대우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대우를 했을까? 문재인이. 그냥 친해서. 친한 사람이요. 김경수 뿐이겠어요. 그런데 유독 김경수만 특별 대우를 하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거는 킹크랩 쿠데타를 주도했는 것 이외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킹크랩 쿠데타를 주도했다는 것은 특검과 성창호 판사가 비교적 충실하게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김경수하고 드루킹하고 11차례 만났다는 말 듣고 놀랍지 않았습니까? 11차례 만났다. 제가 볼 때는 11차례 더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찾아낸 것만 11차례입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30일부터 2018년 2월 20일까지 그러니까 1년 한 8개월 되죠. 그죠? 1년 8개월에 11차례 만났으니까 한 달 보름에 한 번 만난 꼴이 됩니다. 그죠? 근데요. 이거는 드루킹과 만난 거 그렇고 드루킹 팀과 만난 거는요. 드루킹 팀이 국회로 찾아간 것만 해도 15번이래요. 15번. 드루킹은 안 갔더라도 드루킹 팀 찾아간 게 15번 찾아갔대요. 15번 뭘 얘기하려고 15번 찾아갔겠어요? 그건 긴밀한 뭐가 아니면 15번 찾아갈 일이 없죠. 그 전부 공작이라는 겁니다. 댓글 공작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 공작에 정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게 김경수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바로 옆에 동승해가지고 가고 예타에서 다른 지역에 3배가 넘는 선물을 주고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특급 대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김경수 판결문 41쪽 2쪽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거 나는 옮겨 그린이라고 애머서요. 그게 카피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김경수를 정말 황태자 이상으로 킹태자로 특급 대우를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창호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가히 성창호 혁명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용감한 현 권력의 황태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성창호의 핵심 심판은 뭐냐 하면은 바둑이를 김경수를 지금 당장 가둬라. 왜? 위험하다. 제가 봐도 위험해요. 노회찬 죽음과 같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창호가 김경수를 바로 법정 구속시키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